안녕하세요, 강철물고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 저의 블로그를 봐왔거나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로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거의 다루지 않았죠. 제가 일주일에 영상을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회가 잘 없었던 것도 있고 시계 구입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리뷰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제가 구입한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는 리차드 르그랑 브랜드의 아틀란티쿠스 다이버 시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2015년도부터 시작한 브랜드이고 첫 번째 작품으로는 오디세이아 다이버 시계입니다. 블랑팡 15 패덤즈 바티스카프 모델을 오마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세 번째 버전으로 마크3 오션페어란 이름으로 판매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로고도 블랑팡 브랜드를 닮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모델 아틀란티쿠스 다이버 시계. 이 아틀란티쿠스 다이버 시계는 다이버 시계 초창기 모습 중에 슈퍼 컴프레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시계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리차드 르그랑 브랜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메일로 신제품 소식이나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기념 할인 메일이 왔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정식 가격이 $250이거든요. 근데 할인되고 나니까 $125에 팔고 있더라고요. 오, 그럼 이 정도면 혜자다 싶어가지고 바로 결제. 그래서 배송비까지 더하니까 $147, 카드 수수료까지 더해서 대략 17만원 정도?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놀랐던 게 3일도 안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자, 이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시계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점이 뭐냐면요, 바로 슈퍼 컴프레서 디자인이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회전 베젤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는 인터널 베젤, 그리고 2시와 4시에 있는 트윈 크라운. 보통 이런 구성으로 된 다이버 시계를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시계라고 합니다. 현재는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케이스 전문 제조 업체인 얼빈 피컬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슈퍼 컴프레서 케이스 특징들을 제가 한번 말해보자면, 다이버 시계는 물속에 들어갈수록 시계에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게 되겠죠. 그럼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오링과 가스켓, 더 밀봉이 되면서 방수에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수축과 팽창을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낸 방법이 케이스백 안쪽에 링으로 된 스프링을 집어넣어서 강한 수압이 들어오더라도 오링을 좀 더 유연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게 슈퍼 컴프레서 케이스 특징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저렇게 안 해도 시계가 튼튼하죠. 자, 그 당시에 슈퍼 컴프레서 빈티지 다이버 시계들을 한번 찾아보면 케이스 크기는 36mm, 42mm가 일반적이고 방수는 200m. 또 사용하기 쉽도록 크라운이 조금 크다는 점이 있고요. 크라운 정면을 보시면 크로스 해치라는 인그레이밍이 보이죠. 이 부분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빈티지 모델 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면 브랜드 로고 위에 크로스 해치를 인그레이빙을 하기도 했고, 케이스백에는 내부나 외부에 다이빙 헬멧 로고가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오리지널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식이라고 불러도 될 거예요. 현재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씩 변형되거나 오리지널처럼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틀란티쿠스 다이버 시계는 완벽한 슈퍼 컴프레서 요소를 갖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잘 흉내낸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으로는 70년대 다이버 시계 디자인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빈티지 느낌은 잘 납니다. 보시면 그냥 원형에 러그만 딱 붙여놨죠. 근데 다이얼 내부를 보면 현대적인 느낌을 잘 넣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느낌? 다이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피니싱, 진 그레이 썬레이 피니싱을 넣었습니다. 시계를 가장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피니싱이죠. 인덱스도 보면 프린팅 방식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만든 인덱스에 크롬 도금을 해놨고요. 핸즈도 보면 크롬 도금을 해놔서 전체적으로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을 강조했죠. 이걸 보니까 제가 작년에 구입했던 에거 루쿨트루 폴라리스 시계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너무 빈티지하면 사람들이 은근히 구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극 마니아 층만 빼고는. 그리고 인터널 베젤은 2시에 있는 크라운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번 돌려보면 양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렇다고 막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묵직하면서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느낌? 제가 착용하면서 그냥 베젤이 막 돌아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 인터널 베젤 탄생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초기 다이버 시계는 양방향 베젤로 나왔거든요. 아마 서브마리너 초창기 모습을 보면 알 겁니다. 베젤이 양쪽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잠수 중에 베젤이 돌아가서 잠수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인터널 베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60년대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많은 시계 회사들이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시에 있는 크라운은 스크류 방식으로 되어 있고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크라운 조정 전에 무브먼트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브먼트는 세이코 NH35A 무브먼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가성비의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죠. 가격이 정말 저렴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알려주는 데이트 기능, 시간 조정 시에 세컨드 핸드가 멈추는 핵 기능,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핸드 와인딩 기능도 있네요. 근데 허용 오차 범위가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로 조금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차에 민감한 분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가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격도 저렴하지, 고장도 잘 안 나지, 기능은 다 갖추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브랜드가 이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아틀란티쿠스 다이버 모델은 데이트 기능이 없는 노데이트 모델이거든요. 논데이트. 크라운을 한번 당겨보면 첫 번째 포지션, 두 번째 포지션 이렇게 2번 당겨집니다.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눌러서 첫 번째 포지션, 첫 번째 포지션에서 데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번 당겨봐야 데이트를 보여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품 하나만 빼면 바로 시간 조정 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다음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처음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파이어 코팅을 한 미네랄 글라스. 보통 세이코 브랜드에서 이걸 하드렉스 글라스라고 말하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보다 강도가 좋아서 덜 깨지는 장점도 있고요. 스크래치는 일반 미네랄 글라스보다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코팅을 해서 내구성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글라스 모양은 돔용으로 빈티지 요소를 더 증가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 또 케이스 측면에서 보면 베젤에서 글라스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올라가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야광. 야광은 블루 색상으로 BGW9 도료를 썼다는 점. 요즘은 그린 색상보다는 블루 색상이 인기가 더 많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단점을 하나 찾았거든요. 바로 베젤에 야광이 없다는 점. 그래도 다이버 시계인데 베젤 중심이 되는 역삼각형에는 야광을 넣어야 하지 않나. 케이스 크기는 42mm, 케이스 두께는 12.5mm. 평균적인 다이버 시계 스펙이죠. 제 손목둘레 18cm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베젤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크기보다 조금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보통 42mm 다이버 시계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이건 참고하세요. 그 다음 케이스백을 보면 중세시대 바이킹배를 인그레이빙을 해놨습니다. 저는 차라리 바이킹배가 아니라 다이빙 헬멧으로 인그레이빙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수는 200m로 20기압의 방수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케이스에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피니싱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틴 브러시드 피니싱을 잘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케이스 측면을 보시면 미러 플래시드, 세틴 브러시드, 미러 플래시드 이렇게 피니싱을 잘 조합했고 결정적으로 꼼꼼하게 잘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피니싱을 정말 잘했다. 그 다음 스트랩.
스트랩 모양은 뭔가 다이버 시계 전문 스트랩 같지 않나요?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 의하면 레드 재질의 엠보스드 느낌을 넣었고 모양 자체가 스포티해서 시계랑 잘 어울린다는 느낌? 근데 저는 이 스트랩보다는 빈티지 스트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스트랩 교체 시에 도구 없이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착용감은 아무래도 스트랩이 새 거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하루 이틀 착용하다 보면 바로 편해지는 느낌? 스트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냥 쓸만한 정도. 그 다음 버클인데 그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버클. 그래도 전체적인 이미지에는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남자답고 터프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근데 브랜드 로고 인그레이빙이 조금 성의가 없네요. 제가 이 시계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긴 했지만 정식 가격으로 구매해도 꽤나 만족하면서 착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조금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다이버 시계를 찾고 있었거든요. 마침 할인된 가격에 눈에 잘 띄었죠. 저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이면 꽤나 만족합니다. 시계를 못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할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저렴한 슈퍼 컴프레서 다이버 시계를 찾는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한 부분이 크라운이 2번 당겨지는 점. 저는 모르고 구매했지만 그래도 구매하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